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오늘도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돈봉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송영길의 전 보좌관입니다. 박용수. 이 박용수에 대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박용수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에는 김남국, 김병우를 비롯해서 윤관석, 이승만은 물론이고 황운하, 임종성 등 이재명의 측근들이 모두 있는 21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명까지 확인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이 곧 이들에 대한 소환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이 의원들을 모두 소환하게 되면, 줄줄이 소환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던 이상민 의원, 이상민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는 뜻을 사실상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정남이가 모두 떨어졌다, 진저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공격받는 것도 한두 분이지 당내에선 자신의 공간도 없다. 자신을 반겨주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내일 이상민이 국민의힘 혁신위 행사에 강연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인요한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이 국민의힘 입당 선언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에 맞서서 이제 탈당, 이재명에 맞서서 제3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이낙연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이낙연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오늘 측근들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낙연계, 지금 비명반명입니다. 이낙연계가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자신이 민주당의 총선에서 민주당 지원 유세를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이낙연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당이 필요하다. 이재명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재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각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낙연과 굉장히 친한 측근들입니다. 신경민이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이낙연이 제3세력 부분을 주도할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고, 지금 개딸 4인방이죠. 원칙과 상식, 이재명에 반대하는, 이재명이 개딸과 손절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이제 탈당, 결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4명의 의원 가운데 윤영찬입니다. 이낙연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이 윤영찬도 이낙연이 이제 새로운 길, 다른 길을 모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정치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정황입니다. 조건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낙연과 물밑에서 거래를 해야 하고 공천을 두고 문재인과도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자신이 이렇게 몰아넣어 왔고 지금 계속 그렇게 더 강도가 짙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위 개딸입니다. 개딸들이 이미 민주당 시스템, 당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고 정치 테러까지 공공연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 공천에서 자신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비명반명의 지역구에 저격 공천을 해야 하고 비명반명에 공천을 줄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민주당의 정황, 이걸 이재명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이낙연이 아마 제3당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이낙연을 비롯해서 지금 개딸 4인방, 앞으로 비명 반명 쪽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까지를 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분리가 돼서 분당을 해서 제3당을 했을 경우에 이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먼저 제3지대에 나와 있는 것이 양향자가 있습니다. 이 양향자가 사실은 이 광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향자가 국민의힘의 지도부로부터 굉장히 정중한 합당 제의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흡수 합당은 안 된다. 양향자도 지금 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향자, 금태섭 등이 지금 매주 금요일 모여서 제3지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는 굉장히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필요한 인물이다. 이상민처럼. 그래서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제안을 정중하게 한 것이다. 양향자는 이제 자신이 광주를 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의 움직임, 비명반명의 움직임도 지켜보고 국민의힘과 합당할 경우에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발맞춰서 김기현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빅텐트입니다. 소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빅텐트를 만들겠다. 대통합을 하겠다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양향자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는 오히려 혁신위 인요한 쪽에서 양향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인요한과 공감대도 넓고 지역적인 뭐 여러 가지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내일 이상민을 만나게 되고 양향자와도 계속 접촉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낙연으로 대표가 되는 이 비명반명들, 민주당에서 분당이 되는 이 세력이 제3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준석은 아마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자신의 생각은 남았으면 좋겠는데 전체의 상황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뭘 제안하고 뭘 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준석을 끌어안으려고 해도 인요한 이외에는 누구도 지금 인요한이 그냥 내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준석에게 뭘 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은 이준석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 무게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인기 투표식에 아무도 믿지도 않는 지지자 모임 인터넷에 그런 것까지를 하게 되면서 이준석은 거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자신이 만들어 온 결과다. 그래서 제3지대에서도 이준석의 존재감도 없어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지는 제3지대에서는 이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제3지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망하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이 예측이 충분히 됐던 부분입니다. 매일같이 이제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손을 쓰지도 못하고 손을 쓸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탄 때문입니다. 개딸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